토지의 종류 및 토지에 대한 지식, 농지 가장 높은 지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땅이다. 임야, 형질 변경이 쉬워 개발 투자가 가장 용이한 땅이다. 보존산지 지구는 개발이 어렵다. 준보존산지 땅이 개발이 용이한 땅이다. 관리지역 가장 많이 오르는 땅이며 개발도 쉽다.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지역으로 세분화되는데 생산보존관리 지역은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계획관리 지역은 개발 행위가 자유로워 가격 상승 많이 되는 땅이다. 녹지, 개발 가능한 땅과 개발 불가능한 땅이 있다. 시설 녹지는 개발이 불가능하고 생산 녹지는 개발의 제한을 많이 받고 자연 녹지 지역이 개발이 쉽다. 그린벨트, 언젠가는 황금알을 낳게 되는 땅이지만 오랜 시일이 걸린다. 현재 양주시 덕정동, 파주, 동두천 등 택지 개발 완료 군사보호시설 함정과 기회가 공존하는 땅이다. 용지, 돈이 되는 땅과 돈이 안 되는 땅이 있다. 일상업 용지, 매력 없는 투자 대상 토지다. 이관리지역, 관리지역에서 공장용지를 차차 허가해서 매도하면 큰 차익이 생긴다. 전문 기술이 필요하다. 전문가와 상의 필요. 3전원 주택용지, 수도권 지역 교통이 편리한 광주, 용인, 양평, 양주, 김포, 강화 지역으로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 건설 등의 호재로 추가 수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가치가 높은 임야를 고르는 방법. 임야의 활용도가 높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지와 비교하면 개발 및 활용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임야를 매입하기 전에 산림 전용 및 개발 허가 여부, 토목 공사 시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등을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 추가 시설이나 개발 시 투자 비용에 비해 어느 정도의 개발 이익이 보장될 것인지에 대한 사업성 판단도 필수적이다. 기본적으로 개발 제한이 많아 피해야 할 임야는 대표적으로 6가지가 있다. 첫째, 보전 목적이 강한 보전임지. 둘째,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묘지가 있는 임야. 셋째, 개발 허가가 어려운 급경사인 임야. 넷째, 보존 가치가 있는 나무 등이 있는 임야. 다섯째, 진입도로가 없어서 건축 허가가 어려운 맹지. 여섯째, 안반동이 많고 공사 시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임야 등이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헐값에 사서 단점을 보완할 경우 투자 비용보다 땅값 상승분이 더 큰 경우도 있다.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는 도로 개설을 통해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임야는 재해 방지 시설을 설치하면 된다. 그러나 애초에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를 합한 금액이 개발 후 인근 시세와 큰 차이가 없다면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포기하는 것이 낫다. 취득 및 개발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임야의 지리적 조건이나 토지의 상태, 향후 개발 전망을 점검해 봐야 한다. 특히 개발업종이 있는 경우 대상 임야의 산림 상태나 이용 현황, 조경으로서의 활용 가치, 임야의 주변 환경이나 입지적 조건이 개발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경사가 완만하고 조망권이 좋은 땅이나 산 꼭대기 분지형 지형을 찾는다. 전원주택지나 개발 적지를 찾게 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배산 임수형 땅이다. 뒤로는 병풍처럼 산이 둘러싸여 있고 앞으로 강이나 호수가 있으며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입지의 땅을 예부터 최고로 찾다. 특히 임야는 강을 바라보고 있지 않더라도 주변에 계곡이나 개울을 끼고 있으면 그 가치가 더 높아진다. 그러나 산 좋고 물 좋은 곳이 그리 많지 않다. 또 무조건 강이나 호수가 가깝다고 좋은 것만도 아니다. 강이나 호수, 계곡 가까이에 건물이 있으면 장마나 홍수 때 물이 넘칠 위험이 있다. 더욱이 강이나 호수에서 너무 가까우면 습기가 많고 안개가 자주 끼어 주거리로서 적합하지 않다. 그저 앞이 탁 트이고 강이나 호수를 멀리서 바라보기에 좋을 정도의 조망권을 가진 위치면 적합하다. 산이나 절벽 바로 아래 집을 지을 경우에는 산사태의 위험은 없는지, 또 계곡을 끼고 집을 지을 경우에는 여름 장마철에 계곡물이 많이 불어서 넘칠 위험은 없는지 등 만일의 위험도 점검해야 한다. 요즘은 자연환경이나 풍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평지보다는 오히려 지대가 높고 경사진 땅을 선호하기도 한다. 최근에 개발하는 전원주택지를 보면 임야의 지형과 지세를 그대로 살리고 주변 숲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경사가 너무 급격한 땅은 개발 허가를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토목공사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투자비를 계산해 봐야 한다. 반대로 주변 지역보다 지대가 낮거나 폐인 분지는 토목공사 비용은 많지만 지대가 높은 곳에 새둥지를 아늑하게 형성된 분지는 오히려 장점이 된다. 산 꼭대기까지 도로를 내는 데 드는 비용을 감안해서 사업성만 보장된다면 오히려 산 꼭대기 분지가 천혜의 전원주택지나 휴양지가 될 수 있다. 자갈과 안반이 적은 토질로 배수가 잘 되는 남동향 땅을 선택한다.
임야를 개발하는 경우에 토질도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 돌이나 자갈이 많이 섞인 땅이나 안반이 나올 우려가 있는 곳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다 개발이 쉽지 않다. 대체로 자갈이 많고 토질이 먼저처럼 푸석푸석한 땅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 반면 자갈은 없으나 너무 검붉은 땅은 차질고 단단히 공사하는 데 애를 먹는다. 또 땅 밑으로 물이 흐르는 경우도 있다. 산인데도 비가 조금만 오면 땅에 흥건히 물이 고이고 장마철에는 도랑이 패이기도 한다. 이런 땅은 배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동절기가 긴 강원도나 경기도 북쪽에 위치한 임야는 기후 조건도 매우 중요하다. 강설량이 많고 평균 일조량이 부족하며 겨울이 긴 곳은 아무래도 임야를 개발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데 있어 제약이 많다. 이런 임야를 개발할 때는 인근의 스키장 등의 겨울 스포츠 시설이 설치된 레저, 위락 시설이 가까운 곳을 선택한다. 또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한 땅은 남향, 동향, 남동향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겨울이 길고 춥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거나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 진입도로 등에 눈이 쌓이거나 얼어서 쉽게 녹지 않는 경우도 많다. 늘 햇볕을 잘 받을 수 있는 남동향이라면 겨울이 길고 추운 입지적 단점을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 도로 진입이 수월하고 생활 편의시설과의 거리가 가까운 곳을 고른다. 대지든 농지든 임야든 개발 가능한 토지는 교통망과 진입도로 조건이 투자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전원주택으로 개발하든 휴양 및 관광단지로 개발하든 도로망이 잘 정비되어 있고 도로 접근성이 좋다면 무엇으로 개발하든 부가가치가 크다. 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국도로 진입하기 수월하고 인근 지역과 연결되는 도로망이 잘 발달된 곳이 교통체증 시 차량 분산의 역할을 톡톡히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고속도로 IC나 국도와 바로 인접하지 않더라도 대상 부지까지 진입하는 데 도로 여건상 어려움이 없고 고속도로나 국도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지 않다면 문제가 없다. 전원주택지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위락시설은 진입도로뿐만 아니라 대중교통망과의 연계성도 중요하다. 자가용 이용이 어려울 때 철도나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고 가까운 관광지나 시내를 왕래할 수 있는 대중버스 노선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그만큼 부지의 매력은 커진다. 임야는 쾌적한 자연환경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므로 환경에 저해가 되는 공장, 위험물질을 제조하는 공장, 소음과 악취를 발산하는 공장, 대규모 공원 묘지가 근접한 땅 등은 요주의 대상이다. 특히 주변에 축산 농가가 있거나 화학약품의 공장 등이 있다면 계절에 따라 바람을 타고 냄새가 실려올 우려는 없는지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저지대에 위치한 전원주택은 위쪽에 축사나 농장 등이 있을 경우 냄새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이 땅속에 스며들기 때문에 우물을 파더라도 깊이 파지 않으면 오염된 물을 마실 수 있다. 장기 체류형 시설이나 전원주택 단지는 읍내에서 생필품을 조달하기 쉽고 자동차로 20분 이내 거리에 대형 쇼핑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의료시설은 가까울수록 좋다. 갑작스런 돌발 사태가 생기거나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의료시설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여야 한다. 부지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도로와 접한 면이 넓은 땅이 활용도 높다. 토지 활용도가 가장 높고 집 짓기 좋은 땅의 모양은 정사각형이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 등을 고려할 때는 꼭 정사각형이 아니라 대지에 접한 면이 넓은 직사각형 부지도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의 폭이다. 직사각형 부지의 경우 건물 폭이 보통 8에서 10m 정도는 확보되어야 하므로 부지가 길쭉하다면 건축에 적당한 폭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정형이라도 단점이 아니다. 보통 부정형의 토지는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땅값이 싸지만 임야는 개발업종에 따라 주변 지형과 지세를 잘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큰 나무나 울창한 숲을 자연조경으로 활용해 단지 조성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도로 폭도 필수 점검 사항이다. 건축법상 부지가 최소한 5m 이상의 도로와 접해야 하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연면적이 600평 이상인 경우에는 6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길이는 6m 이상이거나 4m 이상 두 곳에 접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임야는 대체로 마을에 접해 있어도 진입도로나 도로 조건이 건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도로 여건을 꼭 살펴야 한다. 만약 도로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진입도로 개설이나 도로 확장 등에 필요한 토지의 손실과 공사비용 등을 감안해서 매입 금액의 경제성을 따져봐야 한다. 숲이 울창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임야는 피하는 것이 좋다.
용도상 이용 개발이 어렵거나 규제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한다. 이를 위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나 임야도 등의 공부를 떼서 용도 지역과 지목, 면적, 토지 모양 등을 확인한다. 현장 답사도 필수다. 임야나 지방 토지는 공부상 기재된 용도와 이용 현황이 다른 경우가 있다. 반드시 현장 실사를 통해 토지 면적, 경계선, 이용 실태 등을 조사해야 한다. 산림 전용이 가능한 지역일지라도 임상이 좋거나 임목번 수도가 50% 이상으로 숲이 울창하거나 경사가 심한 경우에는 산림 전용 허가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팔당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대책 제1권역과 제2권역에 포함되는 양평, 광주 용인, 남양주, 여주, 가평, 이천 지역 등은 사전에 관할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취득 제한이나 개발 규제 내용을 알아보고 허가 여부를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인근 주민들과 행정기관이 지역 개발에 호의적인 곳이 유리하다. 개발은 땅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거나 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의 융화는 사업 성공의 중요한 조건이다. 특히 전원주택지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다.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C족 중심의 마을이나 외지인에게 배타적인 성향을 가진 주민들이 사는 곳은 개발에 항상 민원이 따른다.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해 친분을 쌓아두고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행정기관의 태도도 중요하다. 똑같은 사업이라도 지역개발에 대한 행정기관의 자세에 따라 사업 추진이 쉽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한다. 사전에 담당 부서나 공무원 등을 접촉하여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교통 여건이 좋아지고 관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선택한다. 개발은 홀로 서기가 안 된다. 대상 부지의 입지 여건은 물론 주변 지역이 계속 개발되고 있거나 장내에 대규모 관광단지나 택지 개발 등이 예정되어 있다면 금상첨화이다. 이런 지역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도로가 신설, 확장되고 교통 여건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유동인구와 배우 수요층이 늘어나게 되므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투자 가치가 있다. 또 요즘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관광 상품으로 적극 개발하고 있고 마을을 하나의 문화적 개념으로 테마파크로서 부각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인근에 연계되는 관광, 휴양시설이나 외지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지방 고유의 관광 상품이나 이벤트가 있는 곳이라면 개발의 효과도 더욱 커진다. 토지 투자 전 현장 답사실 유의사항. 땅 투자에는 함정이 많다. 입지 여건 점검, 각종 인허가, 전원주택 또는 펜션 건축, 관리 및 운영 위탁 등 절차가 길고 복잡하다. 아파트라면 건설회사가 해줄 이런 일을 매입자 스스로 해야 한다. 마음 놓고 이를 맡길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도 않다. 위임을 하더라도 30%는 계약 당사자가 챙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이 체험하고 하는 얘기다. 주말이나 휴가철에 틈틈이 짬을 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땅 보는 눈을 갖춰야 제대로 땅 투자를 할 수 있다. 토지 투자 전문가들이 공개하는 효과적인 현장 답사 요령을 알아본다. 새벽에 떠나라 답사 지역을 정한 뒤 인터넷이나 전문 서적을 통해 지역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다. 길을 나서기 전 국도나 지방도가 잘 나와 있는 두꺼운 지도책을 마련한다. 개발되지 않은 면단위 지역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없는 곳이 꽤 많다. 이런 곳은 오전 4에서 5시에 길을 나서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오전 6에서 7시경 일터로 나가는 시골 농부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여름 한낮에는 이들을 만나기가 어렵다. 가고 올 때 다른 루트를 택해 입지 여건과 접근성을 입체적으로 살펴본다. 묻고 대묻고 확인하라.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 서너 곳 이외에 지역 유지나 마을 이장을 만나보는 것이 좋다. 중개업자 이상으로 현지 사정에 정통한 사람들이다. 열의를 갖고 정중하게 물으면 누가 언제 어느 땅을 얼마에 샀는지 등 최근 동향을 전해드릴 수 있다. 외지인과 현지인을 두루 만나는 구멍가게 주인들이 생생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도 하다. 현지인들에게는 지역의 내력과 최근 거래 현황을 듣는 것에 만족한다. 각종 개발 제한 사항이나 지역개발 계획은 군청이나 시청에 들러 물어본다.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 정확한 답변을 듣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 인허가 담당자는 대체로 확정되지 않은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편이다. 인근 토목 설계 사무소에 들러 교차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이는 대로 믿지 말라 경치는 좋은데 땅값이 의외로 싼 곳이 있다. 도로가 접하지 않은 맹지이거나
경사지여서 개발이 어려운 속사정이 있을 수 있다. 도로가 나 있어도 개인 소유일 경우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면 개발하기가 어렵다. 30년 이상 된 나무숲이 그림처럼 묵어진 곳은 외면하는 것이 좋다. 개발이 허용되지 않는 보전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전원주택 부지는 마을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찾아본다. 범죄 위험이 커진다. 마을에서 200m 이상 벗어나 있으면 전기를 끌어올 때 미터당 48,400원이 더 드는 등 개발 비용도 추가로 든다. 마을 주민들의 성향도 살필 필요가 있다. 집성촌은 아무래도 텃세가 심한 편이다. 투자 목적이라면 2차로 이상 도로에 가까운 곳이 좋다. 외지인의 눈에 잘 띄어 나중에 팔기가 쉽다. 휴가철에 펜션에 묵을 때는 인근 지역의 펜션별 공실률 차이와 그 원인을 생각해본다. 이용자들의 불만사항이 무엇인지도 귀담아 들어본다. 마음에 드는 펜션이 있다면 그 지역의 펜션, 전문 부동산의 매물로 접수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투자 결정은 신중히 여행길의 현지 탑사는 탐색전으로 여긴다. 선뜻 마음에 드는 땅을 찾았더라도 나중에 서너 번 더 본격 탑사를 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린다. 펜션이나 전원주택 부지로 찜한 곳은 겨울 휴가 때 다시 한번 들러보는 게 좋다. 펜션은 꾸준히 수익을 내주는 것이 으뜸이다. 우리나라는 겨울이 긴 편이라서 겨울 장사가 펜션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준다. 전원주택지의 지세와 풍광도 겨울에 알몸 그대로 살펴볼 수 있다. 자녀와 함께 탑사를 한다면 살아있는 경제교육이 될 수도 있다. 부부 동반 재테크 여행도 괜찮다. 요즘 30%는 투자처 물색하러, 70%는 취미 삼아 여행을 하는 부부들이 많다.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에 따른 토지 투자 요령,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로 보는 투자법, 2에서 2개 이상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로 보는 투자 방법으로 이번 3호에서는 2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토지는 시, 군 단위로 원칙적으로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며 하나의 토지에 대하여 2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복 지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용도지역에 지정이 없는 토지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용도미 지정 토지라 하며 하나의 토지에 대하여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또는 용도지역과 용도구역 상호 간에는 서로 중복 지정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제에서는 어떤 토지는 어느 하나의 지구로 지정될 수 있고 아무런 지구도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2개 이상의 용도지구로 중복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느 용도지구는 어느 특정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에만 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개발제한 구역에서만 지정될 수 있습니다. 경관지구, 매관지구, 고도지구, 방제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아파트지구, 기타지구와 시, 도의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 목적과 건축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열거한 용도지구 외에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용도지구는 한 필지의 복수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용도구역은 어떤 토지는 다시 하나의 용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고 아무런 구역으로도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2개 이상의 구역으로 중복 지정될 수는 없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등은 중복 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필지의 토지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경관지구, 매관지구, 방화지구로 중복 지정되어 있고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 필지의 토지에 대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중복 지정이 가능한데 중복 지정에 따라 한 필지의 토지의 2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규정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필지의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토지 중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한 필지는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1000제곱미터의 토지에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중복 지정되어 있는데 관리지역이 700제곱미터이고 농림지역이 300제곱미터일 경우 이 토지의 일부분인 농림지역도 관리지역으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면적 제한에 따른 예외 규정이 없고 2개의 용도지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개념입니다. 용도지구에 대한 규정은 시, 군도시 계획조례에 있으니 용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지자체 도시계획조례를 참조해야 합니다. 또한 용도지구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기재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도시계획과 등 관련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그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에 의한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한 필지의 토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미관지구, 고도지구 안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변경되기 때문에 개인이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의 규정을 이용하게 되면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용도지역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토지 이용 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필지의 토지의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상업지역 면적이 3,000제곱미터이고 주거지역이 600제곱미터라고 가정했을 때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양분하여 상업지역 1,500제곱미터, 주거지역 300제곱미터로 각각 분필하면 주거지역도 상업지역으로 이용할 수 있어 주거지역 600제곱미터의 지가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미관지구와 고도지구, 방화지구가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이 강화되게 됩니다. 용도지구가 중복 지정되어 있다면 거기에 따른 각종 제한이 더욱더 가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 투자 시 위와 같이 한 개의 필지에 대해 2개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지정되었다면 반드시 규정을 이해해 착오 없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토지 투자 시 유의사항. 좋은 땅, 나쁜 땅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 좋은 땅과 나쁜 땅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한다. 옛날에는 아니 1970년대까지만 해도 농사짓기 좋은 땅을 최고로 쳐줬다. 다시 말해 행정적인 조건보다도 자연적인 조건을 우선시했다. 하지만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도시와 공장이 들어서고 지역개발의 시동이 걸리면서 좋은 땅의 조건이 변하기 시작했다. 점점 자연적 조건이 무시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결국 좋은 땅의 기준이 공법상의 행정적인 조건이 우수한 땅으로 바뀌고 만 것으로 다시 말해 수익성이 뛰어나면서 투자 가치가 있는 땅이 좋은 땅이란 얘기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논리는 자칫 투자 실패를 불러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좋은 땅을 고른다는 것, 투자 가치 있는 땅을 산다는 것은 초보자는 물론이고 경험이 많은 사람도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땅을 잘 안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땅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나 전문가를 자처하지만 투자 결과는 성공보다는 실패하는 확률이 높다는데 문제가 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투자 패턴을 보면 땅은 임차인 문제도 없고 그냥 사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성급한 생각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특히 매도자나 중개업자가 급박하게 재촉하면 지금 당장 투자를 결정하지 않으면 좋은 물건을 놓칠 수 있다는 강박관념이 발동한다.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객관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침착함을 잃어버린 채 투자에 나서곤 한다. 하지만 토지의 흐름을 알려면 4가지 기본적인 사항은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 토지 투자 4가지 기본 사항. 첫째, 자연적인 조건을 들 수 있다. 지형과 향을 잘 살펴야 한다. 산악지형이 많고 겨울이 긴 지역일수록 햇볕이 많은 향을 골라야 한다. 경사도가 심한 지역과 나무의 수령이 최소한 30년 이상 된 이면은 피해야 한다. 또 토질이나 토사, 자갈, 안반 지역인지 확인해야 한다. 토질은 부드럽고 황토색을 띠어야 하며 토사가 20에서 30% 정도 섞여 있으면 좋은 땅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자갈이나 안반이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강이나 저수지, 하천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로부터 피하기 위해서다.
둘째, 행정적인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우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참고하여 공법상의 제한 사항을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 제한 구역 등 땅을 이용하는데 제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도로의 접근성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아무리 좋은 입지를 지녔다 하더라도 도로가 없는 땅이라면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 도로에 접해 있다 해도 사도인지 국도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도로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투자 가치도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주변 지역이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인근 땅도 투자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셋째,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률적인 권리 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등기부에 나타나는 권리인 경우에는 위험을 피하여 투자하면 된다. 그러나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가 문제다. 특히 땅에는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유치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등의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습법상 권리가 존재하는지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봐서 확인해야 한다. 넷째, 직접 투자를 하려는 마음이 든다면 기본적인 서류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본 서류에는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지적도가 있다. 등기부 등본은 권리에 대한 사항을 나타내는 장부다. 근저당권을 비롯하여 가압류, 처분 금지 가처분 등 각종 물권과 채권에 대한 사항이 나타나 있으므로 권리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거래를 해야 한다. 토지대장이란 토지의 현황을 알려주는 서류로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정 및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등록하는 공부를 말한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 규제사항을 표시하여 토지 이용을 일정 방향으로는 권장, 일정 방향으로는 규제하는 공법상의 용도지역, 지구를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또 이 서류를 통해 공법상 규제가 어떤 것이 있으며 향후 어떤 용도로는 권장되고 어떤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지적도는 토지에 대한 경계,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명기한 지도이다. 등기부의 부속 지도로서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나 용지 보상 등을 할 때 기초자료로 사용된다.